안녕하십니까.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 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입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날씨 완전히 봄이죠. 너무 포근해지고 기분 좋아지는 날씨입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일들 좀 사그라들겠죠. 4월 위기설을 앞둔 정부의 많은 대책이 있는데 송도 부동산 시세와 정부가 대책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인 CR리츠에 관한 내용 한번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아파트는 109에 있는 송도 푸르지오 하버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래가 조금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101 타입, 그러니까 38평형인데 9억대 거래가 조금 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0억 8천에 거래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단지에서 센트럴파크가 보인다라는 그 뷰가 장점인 그런 세대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뷰와 층 이런 거에 따라서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사례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것 같습니다. 이 101제곱미터 38평형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가 정면으로 보이고요. 이 판상형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근데 17층 여기 탑층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3.3제곱미터당 한 2,800선이니까 사실 109 내부에 있는 아파트로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보통 한 3.3제곱미터당 한 2,500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9는 학원가 수요 그리고 학교 관련 수요 또 생활환경이 좋아서 전세 가격이 상당히 좋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5억 5천에서 6억까지 충분히 나오는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월세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송도 에드포레 푸르지오입니다. 에드포레 같은 경우도 509 내에서 좋은 환경을 같이 누리고 있으나 지식정보역이라든가 테크노파크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그런 어떤 이유를 대는데 에드포레에서도 바깥쪽 라인에 뷰가 트인 곳은 가격대가 안쪽 단지와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2,200선에 거래가 되는데 물론 509 전반적인 좋은 호가에 대비해서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같은 단지 에서도 조금 더 평가를 받는 것이 이 바깥쪽 라인의 그러니까 남동 라인, 남서 라인이 되겠는데 주로 남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509 단지는 대체로 공세권의 장점 상당히 좋습니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단지 내에 붙어 있는 중학교가 바로 있고요. 바로 옆 단지 이어지는 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월세 수요에는 아무래도 학교를 끼고 있는 곳들이 유리하다. 에드포레 푸르지오도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3제곱미터당 한 1,3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5,001억에서 180만 원 이하로의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멀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뭐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509의 생활권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쇼핑이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좋은 환경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에드포레 같은 단지는 충분히 선택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입니다. 마리나베이는 유명하죠. 한참 언론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은 지난주에 실거래가 7억이 좀 안 되는 가격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를 기사로 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닷가가 보이는 그 라인들이 그 차이가 억 이상도 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뭐 기사를 써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거래된 그 단지 안쪽 뷰 7억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바다가 보이는 뷰가 좋은 쪽들 충분히 8억 5천 그 이상도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월세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합니다. 역에서 좀 멀다고나 할까요? 주위 상권도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 3.3제곱미터당 1000에서 1100 수준이면 전세는 가능하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천 5천만 원대에서 월세는 한 150, 60만 원대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뷰 하나로 가격 차이 많이 나는 그런 단지였습니다.
오늘 아파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2024년 5월 말일자로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1200여 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300여 세대가 있어서 1500여 세대가 되는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84 타입 34평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격이야 물론 형성은 아직 안 돼 있죠. 하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습니다. 앞동에 있는 고층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평균 7억 5천 정도가 이제 분양가가 됩니다. 주변에 새로 들어간 단지도 그렇고요. A급 단지들의 가격대가 9억대에 형성이 됩니다. 9억에서 9억 5천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미엄이 2억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평균적으로는 1억대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옵션비라든가 또 중도금 이자가 또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 즉 1억 이상 더 붙은 가격대에 거래가 될 것이니까 프리미엄 상으로 1억에서 1억 5천, 많아야 2억까지 붙는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전세 가격은 지금 송도에서 전체에서 가장 전세 가격이 좋은 109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3제곱미터당 한 1,400선까지 한 4억 5천에서 5억 수준이면 거의 맥스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월세 가격은 보증금이 5천에서 한 1억 정도 되겠죠.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좀 높습니다. 월세는 200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양가와 또 주변 단지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확하진 않으나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송도 아파트 시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송도 오피스텔 시대입니다. 송도 오피스텔은 역시 대표적인 것이 롯데몰 송도 캐슬파크, 인천대 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오피스텔이 되겠죠. 가장 세대가 많은 원룸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그렇게 체결된 것은 없습니다만 부동산 테크의 하한가 시세 정도가 1억 5,500 정도가 됩니다. 전세 가격, 바로 이 부동산 테크 가격의 90% 정도까지가 전세 보증 범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 이하로 전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억 3,900에 되고 있더라고요. 월세는 원룸이라 말씀드렸죠. 보증금 500만 원, 75, 80 전입 유무에 따라서 갈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릴 오늘 오피스텔도 역시 힐스테이트 더 스카이의 오피스텔입니다. 동원 하나인데 320여 세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매매 가격은 역시 분양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주변 단지 시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50층까지 있잖아요. 그 중에서 40층 이상의 분양가가 3억 4천 정도, 이 정도가 됩니다. 롯데몰 같은 경우에 거래 가격이 한 3억 7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역에 있는 투룸짜리 오피스텔들이 역시 한 3억 5천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디에트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3룸인데 5억 정도가 이제 맥스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중간 정도 가격이 되겠죠. 분양가 3억 4천에서 여기도 신규 단지 프리미엄 정도를 생각해서 4억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분양 가격의 90%의 90%가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2억 7천 정도에서 레벨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월세는 보증금 2, 3천만 원대로 해서 투룸이 글쎄요 120, 30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그 정도에서는 신규 프리미엄상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이상으로 송도 오피스텔 시세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최근 4월 위기설에 관련을 해서 여러 가지 이 위기설을 잠재우고자 하는 많은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발 부동산 PF 문제가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팔지 못하고 사업에 넘어가지 못하는 땅을 LH에서 사들인다든가, 지방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CR리츠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다 사들여가지고 임대업을 하다가 나중에 팔아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정부는 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CR리츠가 뭔지를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잖아요. 구체적인 건 제 블로그를 참조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그 안 팔린 미분양된 지방에 있는 그 단지들, 아파트들을 전부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여서 세를 놔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그때 가서 그들에게 팔든가 아니면 밖에 파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것이 CR리츠의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금융위기 직후와 그리고 또 2014년 부동산 아주 침체기에는 바로 이 CR리츠를 도입을 해서 그 주식을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운용을 해서 결국은 이 건설회사들은 손실이 뭐 30% 이상 날 것들을 한 7% 이내에서 줄였고, 이 CR리츠에 투자했던 그 투자자들은 6% 이상의 아주 좋은 수익을 올렸다는 그런 결과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부는 이 CR리츠를 한 번 더
미분양 주택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도입을 하는 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2009년 금융위기 이후나 2014년에 그 부동산 침체기 때 미분양 주택의 건수와 그 중에서 준공이 끝났는데도 분양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 비율이 다릅니다. 2009년은 16만여 건 중에서 5만여 건, 즉 31%가 악성 미분양이었고요. 2014년에는 4만 건밖에 미분양은 없었는데 그 중에서 악성이 43%나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만 4천 건 정도인데 현재는 준공후 미분양은 한 11,000건, 즉 18%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CR리츠를 도입하는 이유는 바로 심리를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30% 40%의 어떤 정말 더 심각하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사실 뭐 18% 밖에는 안 되지만 일단은 먼저 심리적인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반응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정말 잘 하는 것이냐?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샀어. 그런 것들을 CR리츠를 해서 펀딩을 한다고 한들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들어오겠느냐예요. 그리고 미분양이 현재 지방 물량을 말하면 한 5만여 건이 되는데 한 3억씩만 잡아도 15조의 펀딩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돈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투자할. 또 하나가 경기가 좋아서 분양이 잘 될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미분양 막 늘어나니까 건설사들이 죽어나는 소리를 하니까 거기다가 돈을 퍼주겠다.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히 소위 말하는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도 아닐까요? 지금 정부가 이런 많은 것들 내세우는 거 분명히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은 언제 사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투자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분위기가 안 좋단 말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뭐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긴 했는데 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리턴 주시고요. 단독으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만의 부동산 전문 매니저 송도투데이 부동산 도니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